요즘 SNS에는 10대들이 감기약이나 수면 유도제를 한 움큼씩 먹고 올린 인증글이 많이 보여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요? 사실 이런 약들은 동네 약국에선 마음대로 사기 어려워요. 어린 학생이 수면 유도제를 달라고 하면 약사님들이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약국 원정을 떠납니다. 그곳에 가면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약을 살 수 있거든요. 이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대형 마트처럼 생긴 창고형 약국이에요. 최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초대형 약국이죠. 카트를 끌고 다니며 진열대에서 약을 마음대로 골라 담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잠깐,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보통 약국은 약사가 약을 꺼내주며 복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잖아요. 하지만 창고형 약국은 철저히 소비자의 자율에 맡겨요. 넓은 매장에 수천 가지 약이 쌓여 있고 결제는 단 10초면 끝납니다. 어떤 증상인지 물어보는 복약 지도 과정이 싹 사라진 거죠. 그럼 사람들은 왜 굳이 이곳까지 찾아라는 걸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하게도 가격이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이죠. 유명 영양제나 진통제를 시중보다 최대 30% 가까이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많이 담을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라 어느새 카트가 꽉 차게 되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꽤 훌륭한 혁신일지도 몰라요. 대량 매입을 통해 단가를 낮추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박리담의 구조잖아요. 즉, 유통마진을 줄여 우리 지갑 사정을 덜어준다는 뜻이에요. 고물가 시대에 어른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변화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부작용이 튀어나옵니다. 유통 시스템의 효율성이 오히려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버린 거예요. 15살 학생이 수면 유도제를 8통씩 쓸어 담아도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계산대 앞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무엇을 사는지 일일이 통제하기 불가능하죠. 어른들이 약을 싸게 사려고 만든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에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겁니다. 실제로 구매 개수 제한이 있는 약도 여러 번 나눠서 결제하는 그만이에요. 싸게 많이 팔아야만 유지되는 창고형 약국의 사업 모델이 아이들을 방관하게 만든 셈이죠. 그럼 아이들은 대체 왜 그렇게까지 약을 먹으려 하는 걸까요? 단순히 호기심이나 철없는 장난이라고 넘기기엔 상황이 꽤 심각해요. 의약품 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10대가 최근 4년 새 40%나 폭증했거든요. 그 배경에는 소셜미디어에 숨겨진 우울증 커뮤니티가 있어요. X 같은 익명 공간에 무려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있죠. 이들은 현실에서 외면받은 상처를 온라인에 기대어 위로받으려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위험한 약물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공복에 어떤 약을 몇 알 먹으면 환각이 온다더라. 이런 레시피가 버젓이 돌아다녀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우울하다고 말하면 혼날까봐 두려운 아이들이 뭉친 곳이죠. 그 고립된 아이들이 서로를 위로한답시고 함께 낭떠러지로 걷고 있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청소년 상담센터를 찾는 아이들 4명 중 1명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어요. 학업 스트레스보다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죠. 이 아이들에게 창고형 약국은 너무나 쉽게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장 단속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창고형 약국 자체는 시장의 논리로 탄생한 합법적인 공간이거든요. 게다가 아이들이 사는 약도 처방전 없이 누구나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고요. 합법적인 시스템과 약품이 만나 가장 치명적인 독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혹시 이 아이들의 문제가 남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 현상은 우리 사회 전체의 축소판과도 같아요. 경쟁은 치열해지고 스트레스는 높아지는데 마음을 기댈 곳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결국 그 압박감이 가장 약한 고리인 10대들에게 터져나온 것뿐이에요. 게다가 창고형 약국의 확산은 건강마저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에 지배받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줘요. 약이 치료의 목적을 넘어 마트의 생필품이나 쇼핑의 대상처럼 소비되는 현상, 즉 약값 경쟁력 이루는 효율이 안전이라는 본질을 밀어내고 있는 거죠. 싼 값에 약을 쟁여둔 게 과연 우리에게 진짜 이득일까요? 오히려 당장 필요 없는 약까지 과소비하게 만들진 않던가요? 감기약 사러 갔다가 소화제에 비타민까지 카트에 담는 우리의 모습, 경제적 합리성을 쫓다가 약물 오남용이라는 더 큰 비용을 치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물론 창고형 약국을 무조건 나쁘다고 비난할 순 없어요.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데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의 당연한 선택이니까요. 문제는 이 급격한 변화의 속도를 우리 사회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국회에도 창고형 약국을 규제하자는 법안이 여러 건 올라가 있지만 전부 계류 중이에요. 약국에서도 청소년 판매 시 신분증을 확인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지만 바쁜 현장에선 무용지죠. 아무도 적극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끼리만 뭉쳐있는 온라인 자조 모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해요. 어른들의 적절한 개입 없이 서로의 우울감만 증폭시키다가 단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만의 위험한 생태계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거예요. 버스를 타고 창고형 약국으로 향하기 전까지 그 아이를 멈춰 세울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약국 계산대에서 우리는 왜 그 구조 신호를 번번이 놓쳤을까요? 아이들이 정말 원했던 건 한 움큼의 수면제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내 우울함을, 내 불안을 누군가 알아주고 따뜻하게 물어봐 주길 바랬던 건 아닐까요? 동네 약국은 꼬치꼬치 캐물어서 싫다는 아이의 말 이면에는 역설적으로 누군가의 관심이 고팠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당장 아이들이 쉽게 약을 사지 못하도록 계산대에서의 촘촘한 시스템적 안전망을 짜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온라인의 우울증 커뮤니티가 아니라 따뜻한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짜 어른들의 진심 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값싸고 편리한 세상이 결코 정답만은 아니라는 사실, 오늘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